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 HLB 오늘 주가가 좀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60일선은 좀 지켰죠. 잠깐만 좀 지워서 보여드리면 60일선은 지켜서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승하는 급등 흐름이 아직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현 구간에서 우리 거래량을 보게 되면 자, 어제 거래량이 61만 4천, 오늘 거래량이 62만, 어제보다 거래량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사실상 오늘 어제보다 거래가 더 줄어드는 게 너무나 가장 좋은 흐름인데 살짝 아쉽긴 해요. 거래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도 어제보다 좀 많이 줄었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결과적으로 거래가 준다라는 것은 이 가격대, 지금 이 주가에서 매도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주가가 빠질 때 더 이상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상승 후 눌림목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빠진다. 내가 이 가격대에는 매도할 사람이 좀 있고 이 가격대에는 매도할 사람이 있지만 이 가격대에는 매도할 사람이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좋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서 오늘의 64만 주 거래량보다 내일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양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이 가격대에서 거래가 안 나오고 양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가격대는 좀 싸구나, 매력적인 가격이구나 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음봉이 나올 때 뭘 많이 확인하냐면 눌림목에서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는지를 일단 1차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HLB 거래가 많이 줄어든 상태고 내일 양봉 한번 나와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봉을 볼게요. 주봉상 보면 사실상 주봉의 흐름에서 거래량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주봉상 봤을 때는 눌림목 구간이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6만 9천 원 정도까지 눌려도 전혀 이상한 게 없어요. 사실상. 그냥 주봉상 보면 앞에 구간에 저항선 있죠. 저번 주에 앞에 구간에 이러한 지지 저항선 관련된 저항선 돌파를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그냥 저항을 막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알거든요. HLB 언제 가나 이런 걱정하실 텐데 결과적으로 주봉상 눌림목 자리는요 69,000원까지 눌려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실망하실까봐 이런 얘기 안 드리는 건데 주가가 눌려도 별로 크게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 많이 하실까봐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리는 건데 일단 어쨌건 눌림목 구간을 보면은 69,000원까지 자리가 일단 열려 있긴 합니다. 69,000원 자리. 우리가 요걸 한번 표시해 볼까? 69,000원으로. 69,000원. 자, 요 자리를 색깔을 좀 티나게 분홍색으로 딱 바꿔볼게요. 요 자리죠, 지금. 요 구간. 요 구간이 69,000원짜리인데, 저번 주에 찍었던 지지선이 어디요? 69,000원이네요. 그죠? 저번 주에 찍었던 지지선 69,000원인데, 저번 주 이제 주봉이 완성된 거를 보아하니, 딱 걸리는 자리가 69,000원이다. 주봉상 60 주봉선이네요. 56 주봉선. 쉽게 말씀드리면은, 요거까지 밀려도 조정 파동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크게 어렵게 설명 안 드렸으니까 아마 이해가 좀 되실 거고요. 지금 HLB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급등 나오게 되면 어떤 게 좀 중요하냐면 지금 하락하는 추세가 좀 보이시나요? 지금 보여? 여기서부터 HLB 같은 경우는 추세를 타고 내려오는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꼬리 부분으로 따지면 현 구간에서 강력한 상승이 나오려면 95,000원대를 돌파해줘야지 여기서 하락하는 흐름을 돌려내고 올라가는 추세로 간다라는 거고 꼬리 부분을 제외한다라 그러면 여기만 넘어주면 돼요. 다음 주 자리나 해서 전고점 여기 한 9만원만 넘어줘도 상승이 시동이 걸 것이다.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9만원까지는 어떠한 재료가 좀 나올지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봅시다. 이 9만원짜리를 올려줄 수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일단 CMC 부분이 있겠죠. CMC 부분이 있겠는데 사실상 CMC가 지금 가장 큰 재료예요. 현재 구간에서는 가장 큰 재료예요. 가장 강력한 재료이기 때문에 현 자리에서 CMC 관련된 내용이 언제 나올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사실 여기서 CMC 재료를 쓰기는 살짝 아쉬웠긴 한 게 여기 매물대가 좀 걸려있단 말이에요. 10만원 위에 10만원 위에 매물대가 걸려 있는데 여기서 상한가를 보낸다고 한들 사실 주가가 얼마까지 가죠? 한 96,000원까지 가나요? 그럼 결과적으로 10만원 위에 매물대를 소화를 못 시켜줘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얘네가 어쨌건 내려오는 추세 주봉상 저항 꼭대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85,000원 되거든요. 85,000원, 86,000원. 그러니까 요 자리까지는 사실상 다른 재료, 예를 들어서 뭐 CMC 재료가 아니라고 하면
리보세라닙이랑 칼렐리주막 관련돼서 다른 임상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뭐 내용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많이는 아니겠지만 한 7, 8%의 양봉 정도? 요 정도 뽑아준다라고 하면 사실상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8만원 초반까지 위치를 시켜놓고 8만원 초반에서 CMC 관련된 이슈를 띄면 여기 위에 어차피 이 사람들이 여기 꽉 물려있을 것 같지는 않고 물을 탔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물 탔을 거기 때문에 평단이 이런 데 위치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요 구간까지 깔끔하게 CMC로 매물 소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 시나리오는 주가가 올라오긴 올라오되 당연히 CMC 재료가 가장 큰 재료고 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CMC가 가장 큰 재료인 이유는 비모 인스펙션과 CMC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면 CRA를 받았던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이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월봉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월봉. 월봉도 딱히 뭐 이상한 흑이 없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재료는 어떤 부분, CMC나 추가적인 적응증에 대한 부분이 언제든 나올 수 있고 그거 외에는 지금 딱히 제가 생각나는 건 없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이냐고 좀 생각이 되면 사실상 이미 일정은 제가 봤을 때 완료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HLB가 이미 어떤 식으로 주가를 부양을 할지 어떤 식으로 주가를 올릴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나리오가 맞췄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 입장에서 뭐야 그럼 HLB가 뭐 주가 조작이라도 한다는 거야? 뭐 그렇게 본다기보다는 얘네들이 주가 올리는데 선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도 H7B가 사실상 주가 올리는데 선수라는 거 다들 알지 않아요? 나만 알고 있나? 주가 올린 선수예요. 진양문 회장부터 해가지고 주가를 어떻게 하면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 구간을 좀 확인을 해봤을 때 그리고 이 봉까지 확인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계획적인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일단 클래스 2까지는 계획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죠? 일단 클래스 2를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클래스 2를 받고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하셨을 거예요? 클래스 2를 받고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아니 클래스 2인데도 올라간 이유는 결과적으로 승인이 될 거기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클래스 2라는 것 자체가 비모 실사에 대한 부분이 10월 말에서 11월 중순에 이뤄진다고 하니까 클래스 1을 주면 11월 20일까지 비모 실사를 완료하고 뭐 해야 돼요? 이제 승인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없다. 그래서 여유있게 클래스 2를 준 거다 라고 했겠지. 만약에 어떻게 되면 클래스 1을 받았다라고 하면 아니죠. 클래스 2를 받았는데 주가가 올라갔다고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도 결과가 너무나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실사된 시간이 없어서 클래스 2를 줬다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공감하실 겁니다. 당연히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사람들이 클래스 2인데 왜 올라가지라고 하면 야 비모 실세에 대한 부분이 일정이 넉넉지 않은 클래스를 준 거네. 주가 올라온 거 보니까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빠지니까 뭐요? 이거 실패 아니야? 실패한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가리고 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승인되는 거 아니냐? 가격이 빠지면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던 주가를 악재를 띄워서 주가를 하락시킵니다. 악재를 띄워서 주가를 하락시켜서 매집을 해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주가를 올리면서 호재를 띄워요. 그 다음 주가를 올린다면 뭐예요? 여기서 뉴스를 뿌리고 설거지를 해요. 왜? 개인들은 주가가 올라가야 사니까. 내려갈 땐 사요 안 사요? 안 사니까. 내려오면 악재 있나 생각하고 올라가면 호재 있나 생각해서 올라가서 달라붙는단 말이야. 이러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심리와 근성이 이 주식시장을 아프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런 걸 이용하는 JHL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이용하는 세력들, 즉 돈 있는 놈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해주는 인간들도 제가 봤을 때는 도찐 개찐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당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작업을 하는 거고요. 물론 그렇게 얘기할 거야. 야, 나쁜 놈이 잘못한 건데 그걸 이렇게 미화하지 마라.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지금 성인들 중에서도 금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땐 많지 않아요.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점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금리에 대한 부분을 이해 못한, 그러니까 야 장난 아니야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라고 하겠지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주식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겠습니까? 아예 없지. 그러니까 그냥 주식은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어요. 사실 생각해봐 여러분들, HLB 주가가 만약에 지금 3만 원이에요. 3만 원이야. 근데 만약에 주가가 20만 원 갔어. 그치?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주가가 7배나 올랐네? 7배가 올랐네? 야, 그러면 이거 승인 거의 되나 보다. 이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래요. 내가 어디서 느꼈냐면,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 자리에 느꼈어. 제가 과거에 13만원, 12만 9천원 구간에 2분의 1 매도 사인을 드렸어요. 단기적으로. 매도 사인 드렸다. 그때 사람들 다 똑같이 얘기한단 말이야. 아니, 승인되면 더 가는데 왜 팔아요? 응? 승인되면 더 가는데 왜 팔아요? 그 반대로 물어보죠. 승인 안 되면요? 승인 안 되면 빠지겠죠. 근데 지금 주가가 3만원에서 12만원까지 올라갔는데 4배 올랐잖아요. 근데 승인이 안 되는데도 4배 올랐잖아. 그럼 이거는 개이득 아닌가요? 익절 어느 정도 아니 근데 승인되면 더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대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3만원짜리 주식이 21만원에 가면 7배가 오른 거잖아. 이거 인정하시죠? 그쵸? 근데 회사의 가치가 똑같아. 아직 승인받은 상태가 아니야. 그럼 개이득이잖아. 매도해야지. 원래 가치가 3만원이었는데. 개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사실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제가 좀 이따 영상도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이러한 구간들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비모 실사에 대한 부분 나오면 주가 올라갈 겁니다 라고 얘기해도 주가가 빠지고 있을 때는 제 얘기 들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야 끝났어. 야, 이거 완전 HLB 그냥 완전 쓰레기다 이러다가 주가 올라가잖아. 지금은 조금 제 말을 들어준다. 나중에 주가 올라가죠. 막 15만원, 18만원 이러다 가. HLB 막 올라갔어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분할 매도하셔야 됩니다.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 실어나가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물론 제 얘기를 듣고 그래요? 선생님 그렇게 해야 되는군요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가 뭘 알아? 니까짓 게 뭘 아냐? 이 가나면 승인에 대한 크기를 알아? 이런 얘기 분명히 백타 나와요. 백타. 이미 저는 그런 그림들이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잘 들으세요. 올라갔을 때 매도 타점 잡을 겁니다. 요거에 대한 근거는 제가 였잖아요. 이거는 뭐 그냥 뭐 검색하면 나오니까. 자, 6.3 HLB 10월 31일 그죠? 6.3, 6.4 오면 다시 잡습니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5.8 2차 매수타점 HLB 2차 매수타점 11월 11일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비모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 미리. 그죠? 일단 요거 보시고 다시 말을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요때 보면 제가 텔레그램방 보시면은 10월 18일이죠. 11월 18일 요 부분인데 요거 잠깐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상당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 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